요즘 정치권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 불이 붙은 상태입니다. 여야 모두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기 위해 분주한 모습인데요. 네, 그런데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후보와 그들의 정책이기도 하지만 바로 유권자의 표심이기도 합니다. 그 표심이 실제 투표장까지 발길로 이어질지 투표율이 당락을 좌우하는데요. 네, 오늘 충남대 김종래 초빙 교수 모시고 6.4 지방선거 투표율에 대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그 투표율이 역대 선거의 당락을 결정하는 경우가 꽤 있었죠? 거의 결정적이죠. 네. 이 투표율은 선거를 보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언론까지도 조금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예. 여러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알지만 사실은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이 투표율을 볼 때 쉽게 얘기하면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다 라고만 생각하면 아주 제일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투표율은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지어는 날씨에 따라서 아니면은 뭐 연령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학력에 따라서 뭐 달라질 거 아닙니까? 네. 가령 카톡이나 문자로 투표하면은 뭐 거의 100%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겠죠. 우리가 직접 몸으로 가서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 갭이 많이 생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큰 요동을 치고 사실은 이게 마술입니다. 마술. 이걸 간과해서 여론조사 기관들도 나중에 여론조사하고 다르지 않았냐는 그 비판을 받고 곤혹을 치는 것도 바로 이 투표율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럼 이번 지방선거의 이 투표율은 어떤 시각에서 좀 접근을 해야 할까요? 이 투표율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 선거라는 건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어떤 때는 보궐선거도 있고 이런데 이때마다 그럼 투표율이 같으냐? 네. 아니에요. 국민들이 어디에 제일 관심을 갖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는데 보나마나 이제 대통령 선거 때 투표율이 제일 높습니다. 한번 역대 투표율 한번 보시죠. 네, 역대 투표를 한번 보시죠. 2010년도에 지방선거 때는 54.5%, 100명 중에서 54.5명만 투표장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절반 조금 절반만. 넘네요. 네. 총선 때는 조금 떨어졌지만 비슷비슷합니다. 대통령 선거 때는 이렇게 올라가요. 네. 근데 그럼 따로 떼어내서 지방선거만 보면은 그 4년 전인 2006년도에는 51.6%였어요. 네. 그 4년 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그때는 한 9.6%, 8.6% 정도밖에 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만 놓고 보면은 한 50% 국민 중에 절반 정도만 투표장에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요, 아까 투표율의 변수, 뭐 날씨, 뭐 여러 가지 변수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달력을 보니까요. 투표 날이 수요일이에요. 근데 또 바로 현충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점도 문제가 있죠. 한번 달력을 뭐 다 이제 유권자 시청자분들도 갖고 계시겠지만 달력을 보시면 미리 한번 보죠. 자, 지방선거 날이 공휴일입니다. 네. 4일이고 6일은 현충일이고 7, 8이니까 이 5일만 잘 뭐 휴가를 받는다는데 하면은 황금 연휴가 올해 처음 맞는 거예요. 이게 또 봄철 아닙니까? 뭐 초여름이나 뭐 봄이나 딱 좋을 때네요. 그러니까 누가 안 갈 것 같으냐? 우리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저도 자식이 있습니다만은 젊은 세대가 좀 안 갈 가능성이 많겠죠. 물론 사전 투표제가 있긴 있는데 사전 투표제도 가시면은 나이 든 층이 사전 투표하고 어디 가시지 젊은 층이 사전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것도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큰 변수가 되겠군요. 세대별 투표율도 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설명 좀 해주시죠. 바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세대가 똑같이 투표를 한다면 반이든 20%든 상관이 없는데 이게 또 세대마다 투표율이 달라요. 좀 그래픽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빨간색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도 이렇게 들쭉날쭉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여기서 지방선거를 제일 왼쪽에 있는 거 파란 색깔을 보시죠. 자, 20대 전반은 45.8%, 20대 후반은 37.1%. 가장 낮네요. 이렇게 가다가 이제 50대가 되면 64.1%고 60대 이상은 69.3% 늘어나요. 얼마 차이가 나느냐? 최고와 최저차는 3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나이 든 분 두 분이 투표장 안에서는 나이 든 분 두 분이 젊은 세대 세 분하고 맞먹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실제 투표에 여론조사하고 다르다 이거지.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군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세대별로 여론조사 부분도 좀 주목이 되는데 아무래도 세대별로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이제 투표율이 이런데
그러면 요대로라도 반영되면 좋은데 또 세대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가 또 달라요. 네. 그 한번 또 여론조사 한번 보시죠. 네. 이건 이제 여론조사입니다. 이제 투표장 가기 전에 여론조사 한번 띄워주시죠. 이건 또 더 기가 막힌 게, 자, 20대, 30대 보면은 안철수 신당이 거의 뭐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네. 40대도 1등이고 여기서는 민주당은 여기서만 뭐 좀 차이가 좀 덜 납니다만은 네. 50대부터는 뭐 이 새누리당이 네. 그냥 압도적이고. 압도적으로, 압도적이고 그러니까 요런 젊은 세대는 지지가 적지만 투표율이 또 이렇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안철수 시당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는 지지는 높은데 투표율이 적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온갖 요술과 마술이 벌어지는데, 요 민주당은 30대만 오차범위 조금 넘는 범위에서 1등이 아니 2등이에요. 그것도 1등이 아니고. 네. 예,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안철수 신당, 나이 든 분은. 근데 이것도 젊은 세대에서 새누리당이 안철수 신당에 밀리는 정도보다는 나이 든 세대에서 안철수 신당을 누르는 정도가 훨씬 강하다는 거죠. 네, 예. 새누리당이 워낙 압도적으로 나오고. 요거하고 투표율하고 이제 복잡한 문제가 또 있는데, 또 하나 고려할 게 또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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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표율과 뭐 투표 날짜, 정당 지지도 이런 또 변수를 이제 하는데 또 다른 변수는 어떤 게 있나요? 유권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네. 그럼 여기가 인구가 전부가 20대, 30대 똑같으면 좋은데 유권자들도 다르죠. 달라요.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를 대통령 선거당 최근 통계입니다. 요까지밖에 안 나왔습니다만은, 자, 20대는 16.1%, 네. 19세부터니까 여기는 1.8% 따로 분리해놨고, 30대 20%, 4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도 유권자 구성이 똑같은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좀 차이가 나지. 거기에다가 세대별로 지지 정당이 다르지. 네. 투표율이 다르지.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믹스가 돼서 우리는 나중에 결과라는 이름으로, 즉 구슬이 서말이었는데 꿰어진 보배는 몇 개인가를 이제 보게 되는 이런 네. 결과가 나오죠. 네. 좀 복잡합니다. 그런 네. 복잡하군요. 이게 워낙 다양한 변수가 그래, 있어서 네, 네. 보니까 20대는 네. 선거 인수 비율도 적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그렇죠. 투표율도 좀 낮고. 네. 네, 네. 그럼 안철수 신당 같은 경우에는 20대 지지가 가장 높으니까 네. 20대 투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것 네.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주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투표율, 세대별 지지, 유권자 구성비, 공휴일까지 감안했을 때 그냥 심플하게, 복잡하게 숫자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만 복잡하게 한 걸 단순화시키면, 네. 나이 든 세대는 결속력도 강하고 또 결속력 강한 채로 투표장에 가는 숫자도 가기도 하고. 많고, 네. 젊은 세대는 결속력도 적고 인구도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서 또 투표장까지 가는 숫자는 적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새누리당은 이 투표율만 보면은 좀 속으로 안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네. 네. 안철수 신당은 여기에는 얼마나의 차이는 있지만 거품이 틀림없이 껴있죠. 네. 인기조사가 아니고 투표장에 가서 실제, 꽉꽉 이게 도장을 네. 찍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안철수 신당은 일반적 지지보다는 젊은 층이 이탈하지 않고 여론조사에 보냈던 지지만큼 꼭 투표장에 가서 찍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죠. 이를테면 네. 청춘 콘서트라든지, 네. 네. 아니면은 뭐 참신한 젊은 세대로 공천을 한다든지 해야지, 좌우 고면하고 하다 보면은 인기는 높은데 네. 그 큰 광산 하나는 발견했는데 실제로는 돈이 안 되는 이런 일이 되겠죠. 네. 네. 황금 연휴에 뭐 어디 놀러 못 가게 비 오길 바랄 수도 있겠어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은 다른 프로그램을 짜야 될 것이고, 네. 새누리당은 그래도 투표율이 좀 믿고 있으니까 이제 네. 젊은 층만, 나이 든 세대는 더 어떻게 할 것도 없이 거의 압도적인 지난철처럼 묶여 있으니까 예. 젊은 층을 위한 또 이 정책 같은 걸 개발하면 되겠죠. 네. 이 민주당 케이스도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새누리당에는 계속 네. 밀려왔고, 안철수 신당에도 지금 밀리고 있는 그 네, 위기의 민주당이라는 네. 얘기가 아까 나오는데, 여론조사를 뭐 다시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걸 보면은 이 민주당이 2등을 하고 있는 데는 30대밖에 없어요. 네. 네. 2등을 하고 있는 데가. 1등도 아니고 2등. 네. 그것도 안철수 신당에는 반밖에 안 돼요. 네. 거기다 투표율이 높지도 않은 세대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론조사나 투표율만으로 볼 때 민주당은
집토끼도 산토끼도 잃고 있는 거예요. 네. 젊은 세대가 민주당의 집토끼로 알았는데 다 거의 상당 부분이 안철수 신당으로 옮겨갔다 이거죠. 예. 이거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자 중앙일보 신면에 보면은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제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전략홍보부장을 하던 민병도 의원인데 이제 그만두면서 이번에 당직 개편에서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그러니까 이메일에서 한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즉 보수와 진보가 똑같지가 않고 보수가 더 강해졌다. 장성택 같은 사건 같은 거 있는데 일본 그렇죠. 아베가 저러고 있는데 보수가 되는 거 당연할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제발 중도 우파를 안아야 된다. 어? 네. 그 안에서 개혁하려고 해도 김한길 대표도 지지부진하지 또 조그만 우파만 가려고 하면은 정체성을 잃었다고 강경파들이 난리지. 이러는 사이에 집토끼도 산토끼 잡을 생각은 아예 못하고 집토끼도 지금 많이 빠져나갔다 네. 이거죠. 네. 예, 그 민주당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 그냥 본인들 내부에서 이분이 또 기자 출신이에요. 네. 이분이 한 얘기나 잘 잠처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잘 알고 계신데 왜 못할까요? 그러니까 알고서 못하는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네. 알고서 하는 쪽하고 알고서 못하는 쪽 거기가 성패를 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